그냥 하나만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은 이제 그냥 사회생활 많이 하시니까, 회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어떤 성공이나 혁신에 대한 견해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답은 아니고요. 제 견해입니다. 저는 이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이 선수 싫어하는가요? 자, 저도 이 선수 좋아하고요. 자, K-팝도 굉장히 요즘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문화 산업이죠. K-팝도 좋고요. 소녀시대 비단뿐만 아니라 K-팝 전체를 볼게요. 자, 그리고 갤럭시, 삼성에서 생산하고 있는 세계 1등 제품이죠. 자,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코리안이다. 그리고 혁신했다. 네, 좋습니다. 또 감성이 뛰어나다. 또 인류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에 대한 코멘트가 많으신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창의력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창의력은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을 다양한 각도와 원근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좋은 점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안 좋은 공통점은 없을까요? 굳이 끄집어낸다면 없을까요? 혹시? 좋지 못한 공통점. 좋아요. 몇 가지 공통점들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사실은 많이 걱정돼요. 왜냐면 이거는 6, 7, 80년대 전형적인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하드웨어는 국산인데 소프트웨어는 외산이에요. 왜 이러냐고요? 김연아 선수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김연아 선수의 하드웨어가 트리플 악셀을 계속 밟아야 되죠? 하지만 김연아 선수의 코치는 누군가요? 외국인이죠. 김연아 선수의 곡은 누가 만들어주나요? 외국인이 만들어주죠. 김연아 선수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득을 보고 있는 인더스트리는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죠. 국제 아이스 스케이팅 연맹. 소프트웨어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K-팝, 소녀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제기를 쳐야 되죠.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제기를 차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어요. 하지만 K-팝 작곡은 누가 해주나요? 외국인들이 해주죠. 외국인들이 해줘요. 특히나 SM 곡들은 한국인 작곡가 이름이 붙어 있어도 대부분 외국인들이 써주죠.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소녀들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며 제기를 차고 있는데 작곡가들은 커미션 떼먹고 있죠. 창의적인 자산을 형성했으니까. 삼성 갤럭시 S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6, 7, 80년대 전형적인 사업 구조가 우리의 지금 현실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금 시대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유지는 돼야 해요. 하지만 너무 여기에만 매몰되어서는 저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성장기 사회가 아니라 그냥 고도의 혁신기 사회잖아요. 꾸준히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모토로라가 이렇게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알았어요? 노키아가 이렇게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알았어요? 삼성이 지금 1등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끝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기가 힘든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 대표님들 모두 다 성공 많이 하셨겠지만 더 큰 성공하시고 싶죠? 정신적 성공은 그냥 빼고 경제적 성공만 얘기할게요. 정신적 성공은 각자 하시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주변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뭘 해야 되나요? 학교에서 또는 우리 엄마, 교수님들이 아이들한테 뭐하라 그러나요? 성공하려면 공부하라 그러고 노력하라 그러죠. 근데 고승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혼자서 외시, 행시, 사시를 다 패스했어요.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노력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대요. 노력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 일에 얼마나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 이게 노력의 방정식이에요. 노력만 많이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자기계발서 성공학에 나오는 norm이에요. 규칙이죠. 하지만 우리 좀 더 솔직해져 볼까요? 이것만 하면 과연 성공하던가요? 이것만 해도 성공한다 라고 하시는 분 없으시죠? 뭐가 있어요? 성공하려면 타이밍, 운. 역시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이라 답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것 같아. 운빨 터져야 돼요. 솔직히 운빨 터져야 돼요. 여기 다 운 좋아서 이렇게 계신 거 아니세요? 아니 노력하신 건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에 운빨 터지셔야 돼요. 운빨 안 터지시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방정식은 잘못됐어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거를 주고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삼성전자에 예를 들어 삼성그룹에 입사를 하면 삼성그룹 입사자 신입사원 중에 몇 명이 한 명이 임원이 되나요? 1000명 중에 한 명이 임원 돼요. 20년 동안 시간을 바쳐야 절대 회장은 될 수 없죠. 보통 사람들은 1000대1 경쟁률 집중력을 발휘해서 20년 동안 인생을 바쳐서 임원이 되는데 삼성그룹에서 삼성그룹의 지금 회장님은 경쟁률 몇 대 1 뚫고 회장님 되셨죠? 3대 1 뚫으셨죠? 회장이 되기 위한 시간은 몇 시간 바치셨을까요? I don't know. 잘 몰라요 저는. 김연아 선수가 하루 평균 피겨스케이팅을 연습하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맞아요. 7시간, 8시간이에요. 집중해서 연습하는 시간이 7시간, 8시간인데 그 친구의 성공의 사이즈를 보세요. 엄청나죠? 하지만 우리 막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는 친구들 중학교 때부터 몇 시간씩 공부해요? 10시간 이상씩 공부하죠?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씩 되는 애들이 분명히 우리나라는 천지 빽깔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서울대 가죠? 현재 가치로 봤을 땐 김연아 선수 한 사람은 서울대 학생 1000명보다 전 더한 것 같아요. 이거가 아니에요. 운빨이 터져야 돼요. 운빨. 근데 저는 운빨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의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운은 누구를 어디서 언제 만나느냐. 이 세 가지로 결정해요. 사람, 위치, 타이밍. 김연아 선수가 전 세계 모든 피겨스케이팅 선수 중에 가장 연습량이 많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항상 1등한 이유가 뭐예요? 그 작은 머리와 긴 기럭지 누가 줬죠? 엄마 아빠가 줬죠. 대한민국 남한에서 태어났고 일제강점기가 아닌 지금 태어난 거야. 타이밍까지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야 우리는 영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회장님도 고 이병철 회장님의 3남 6녀로 태어났고 여기서 태어났다는 이 모든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천부지도이죠. 이 측면을 봤을 때 제가 지금 설명한 거. 하지만 이게 천부지도이기만 한가요? 절대 아니죠. 내가 만날 사람, 내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나를 노출시킬지는 사실은 천부지도가 나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지도도 돼요.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타고난 운은 빨리 인정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는 자기지도에서 자기가 뭔가를 많이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안에서 쫓아가요. 합격은, 승진은, 취업은. 더 좋은 곳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원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학원이란 위치에서 만나고 수능이란 타이밍을 노리죠.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는 취업 동아리 가서 취업 동아리 선배들 만나고 취업 시험 타이밍을 노려요. 이렇게 하면은 갇혀 있어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과 가고 싶은 위치를 국가와 사회의 제도가 정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누가 더 빠르고 정해진 문제를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 레드오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표님들도 다 이 레드오션에서 조금씩 빠져나오신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합격운, 승진운, 취업운이 아닌 자기다운인 것 같아요.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를 만날 때 가장 설레고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좋은지 그 두 개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을 때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없을지라도 살아가면서 만들 수 있는 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대표님들도 그 방정식 속에서 분명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 덕분에 더 큰 운을 만날 수 있었겠죠.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더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과 위치를 찾아다니기 위한 보다 자기다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지금 현재 회사에 계신 많은 직원분들과 다른 모두에게도 저는 이 사실이 많이 공유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 인적 자산밖에 없죠. 진짜 인적 자산밖에 없잖아요. 이 인적 자산밖에 없는 이 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이 빛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뛰어다닐 때 이 나라가 보다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정식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럼 지금까지 깊이 있게 묻자, 대담하게 하자, 자기답게 살자.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디자인합니다. 드림 챌린지 그룹의 안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